경마코리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팀장 김현균 백동일입니다. 9월 27일 금요경마예요. 자, 월말 경주고요. 아무래도 이제 추석 휴장으로 인해서 경주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 마방마다 총력전을 펼치고 또 주로 특성상 태풍 영향으로 해서 바바가 아주 굉장히 가볍습니다. 또한 그렇다 해서 무조건 선행마가 유리한 주로도 아니고요. 또 추임마의 역습 가능성도 있고 정말로 쉽지 않은 월말 경주인 만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승부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리빙TV 베스트 전문가 백동일의 승부처는 7경주와 11경주를 좀 강하게 공략해 볼 예정이 있고요. 새벽조구 30년 김영균의 승부처는 3경주와 8경주를 강하게 공략해 볼 예정이 있습니다. 강 팀장은 4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했습니다. 많은 응원과 청취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경마코리아 방송팀의 자랑 백동일의 하이라이트 경주 집중 분석 전개도는 5경주가 되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경주리 1000m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첫 경주입니다. 신의 기대주인 이번 반지의 전설이 일단 데뷔전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고 이번에는 우승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을 떠나서 이 마필은 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이제 총알을 만들 수 있는 마필 후차권을 관심 마필과 또 새벽쪽에 추천 마필로 두 마리만 때리고 바치는 경주로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후착 도전 마필 제일 관심 마필 우리 백동일 의원이 한번 추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1경주는 반지의 전설이란 마필이 워낙에 앞서 있어서 뭐 이번엔 모래를 혹시라도 맞을까봐 망사농가문에 뭐 제갈까지 물려가면서 철저하게 준비한 만큼 믿음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전권에서는 거의 완성도가 상당합니다. 오랜 휴양을 다녀왔지만 9번마 영성호프라는 마필 자체가 주행 재검 당시나 훈련 모습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많아요. 이 마필이 다리가 좀 좋지를 못했었거든요. 뭐 파행, 부정, 관골류, 뭐 잔병치를 치렀지만 뭐 재검 당시는 스피드뿐만 아니라 추진시 주폭 자체가 워낙에 좀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휴양은 길어졌지만 당일 상태도 분명히 올라와 있을 거고 이 편성에서는 휴양 공백전이라도 영성호프라는 마필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행 재검 시 워낙에 뭐 탄력이 짱짱했으니까요. 자, 또 다른 훈련 우수 마필 관심만 한번. 안쪽에 1번마 3방 애니데이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기승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김도현 기수가 이제 직접 훈련을 하고 기승을 하는데 이 마필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래서 선행을 가든 아니면 뭐 2선, 3선 전개를 해도 충분히 이번 경주는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훈련 때도 국산 4등급 마필 텍사스 시대라는 마필하고 병합할 때 보니까 굉장히 스피드감이 좋았고 상위 등급을 앞서갈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1번마 3방 애니데이 요 마필도 관심권에 둬야 될 그런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로코 19 두 방입니다. 경마코리아 오두마번도 뭐 7로코 9일로 예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욕심은 자제하시되 그래도 총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주니까요. 7로코 19 두 방으로 한번 가볍게 출발해 보시는 거 체크하시고요. 이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리 1000m 부산 2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발빠른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경주 흐름과 또 거기에 관심 마필까지 우리 백동일 의원이 먼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우선은 이 경주 자체가 핵심 포인트 자체가 안마란정 경주라는 거예요. 이제 안마란정 경주에서 뚜렷하게 누가 선행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좀 애매한 마필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본 기를 또 무시할 수 있는 전력들도 아니죠. 4번 난산여제, 5번 아모리스, 8번 영광의 타임이 초반부 전개에서 선행을 나서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툴 걸로 판단이 되는데 세 발이 모두 다 스피드는 좋지만 파괴력 있는 한 발은 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저는 신의 전력이지만 기본기가 싹수가 상당히 좋았던 이 마필은 이 편성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판단인데 바로 안쪽에는 2번마 최강터치라는 2세 암말입니다. 첫 번째 주행 심사 잘 통과를 했고요. 직전에 연습 주행 두 번째 주행 심사 자체에서도 상당히 열악감이 많아요. 무엇보다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든가 직선을 갈수록 채찍을 댔을 때 그 추진 시의 반응이라든가 무엇보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 걸음 속도는 이 편성에서 앞선을 나서는 마필들보다 선의권에 승수할 수 있는 준비된 신예 2번 최강 터치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실 전력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잠재력에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훈련 우수마필과 복병마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는 이번 경주 5번 아모리스를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유광희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기수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크게 믿음이 가는 그런 기수는 아닙니다만은 훈련을 워낙에 유광희 기수가 아주 잘 해놨어요. 국산 5등급 파이널 프런트라는 마필하고 병합할 때 보니까 상대방을 압도할 정도의 그런 좋은 탄력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차피 유광희 기수 뭐 무조건 열심히 탈 겁니다. 뭐 입상을 하든 입상을 못하든 간에 5번 아모리스 3주 만에 빠르게 나오면서 아주 강한 훈련을 반복해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외곽으로 밀려있는 복병마 한두를 추천을 드리겠는데 11번 퍼펙트 엔젤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에 이제 공백 후에 출전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자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전 주기로 돌아왔고 또 훈련 시 걸음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 종반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복병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1번 퍼펙트 엔젤은 뭐 이거 삼창만 꽂아줘도 삼복으로 때려 먹으면 되니까요. 이런 거는 꼭 삼복승 아니면 복연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연결해서 배당 전략 세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부산 이경주 그 외에 또 핵심 포인트가 있을까요? 주로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주로가 가볍다라면 이제 안말 같은 경주들은 이제 기승을 나서는 마필들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올 수가 있거든요. 안쪽 1번마 톱 오브 더 걸 이런 마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행 심사 스피드감 상당히 좋았거든요. 데뷔전은 상대가 좀 강해서 아쉬웠지만 이렇게 약한 마필들 사이 인코스 최은경 기수의 특유의 그 말머리로 선행을 성공해주는 조건이면 저는 이 마필이 여기서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개일정 과제가 1번마 톱 오브 더 걸은 당일 상태 반드시 체킹해 주십시오. 기습 선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단거리니까 또 한 바퀴 승부. 최근에 또 부산 경마장의 안쪽이 가볍잖아요. 네, 선행으로 시원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야, 이거 1번 터보드걸 요런 거 하나 때려주면 꽂아주면 정말 금상첨화인데. 아무튼 부산 이경주는요. 싹수 있는 2번 최강 터치 그리고 훈련하우스 마필 5번 아모리스 강하게 말씀드렸고요. 또 복병마 한두씩 자세히 설명드렸죠. 선행 기습놀이 1번 탑 오브 드롤과 외선 빈틈놀이 11번 퍼펙트 엔젤까지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며 다음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 1600m 부산 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금요경마의 첫 스타트 승부경주 우리 김영균 전문위원께서 끊어주실 텐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경주 조금은 이른 시간이지만 믿고 때를 마필 있고 또 훈련시 걸음이라면 뭐 여기서는 그냥 왔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만한 그런 마필을 추천한 경주이기 때문에 좀 빠르지만 3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배당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어차피 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깜빡이 팔리는 마필이 아닌 만큼 뭐 인기만 하고 같이 들어온다고 해도 중배당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승부처고요. 만에 하나 인기마가 이제 몰락을 하고 복병만 하고 들어온다면 이건 뭐 상당히 좋은 그런 배당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인기 순위 밀려 있는 마필을 강력한 축으로 놓고 적중 그리고 환수를 받아낼 승부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배당으로 노리는 경기니까 이런 경기는 뭐 몰빵을 하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소액으로 총알을 만드는 경주 그렇게 접근하시면 부담 없거든요. 아무튼 부산 3경주 철저히 준비된 경주 김영균의 특급 승부처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다음 4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는 1600m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마 세두가 눈에 띕니다. 2번 화랑이 챔피언, 4번 천년의 울림, 5번 라운타운. 세 마필 모두 내용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요 세 마필 세게 보시는 분들은 막권을 사셔도 돼요. 그런데 강 팀장은 부산 4경주 이 세 마리의 마필 외에 꼭 좀 노려야 될 마필을 한번 강하게 추천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철저히 인기마를 뽀개기 위해서 준비된 경주고요. 또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 또 999 폭탄 마필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경주니까 아무튼 부산 4경주는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또 반드시 노려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부산 4경주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다음 5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우리 경마코리아 방송팀의 자랑입니다. 전 리빙TV 베스트 전문가 백동일 위원이 스튜디오를 옮겨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하이라이트 집중 경주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경주를 집중적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는 그런 경주 추천 마번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무튼 부산 5경주 스틸을 옮겨서 백동일 위원이 풀어주는 경주 전개도 함께 보시죠.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경주 오늘은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로 치러지고 있고요. 6등급 하이 등급 레이스죠. 12마리 출전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전개적으로 또한 잠재 능력적으로 편성이라는 경기를 확실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이변을 노리기보단 정확한 압축을 가져가야 이길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전개도로 풀어드려야겠죠. 자, 12마리 마필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직은 변화 없는 마필들이죠. 뭐 4번이라던가 6번 이런 마필들은 이번 경주 레이스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경쟁력이 없는 뭐 7번, 9번, 11번 역시도 이번 레이스에서 크게 변화를 보이면서 입상권을 타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여기 있는 7두의 마필들 중에서 입상권과 뭐 변수에 대한 계산까지도 필요한 구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스피드가 살아나고 있는 8번 마 파티 라이언입니다. 직전에도 스피드가 좋았고 이번 경주도 빠르게 선두권 장악까지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구도예요. 또한 내선의 게이트가 좋은 2번마 아모르 파티가 밀리지 않고 빠르게 선입권에 가담하면서 어찌 보면 이 마필의 의지에 따라서는 선행까지도 한번 모색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이두의 스피드 속에서 앞선이 초반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8번, 2번 그리고 5번마 명과지향의 선입력 또한 외곽에서는 기본기가 좋은 톱파이어가 빠르게 감고 올라올 겁니다. 코너 이후에는 넘어설 준비까지도 12번이 해나갈 거고요. 3번 티즈라인은 추위권 그리고 10번 초동러쉬는 끌리는 맛은 있지만 선입권 가담 능력을 보일 수 있고 안쪽에 이제 역습을 갈 수 있는 전력들 중에서는 뭐 1번 후세 제형의 인코스 2.2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초반에 이제 이 2두, 3두 간에 뭉쳐있는 전개 속에서 앞선이 정리가 될 거고 선입권은 촘촘하게 이어지면서 3코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이제 코너 이후에 결승선에서 어떻게 레이스가 진행이 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 레이스에서 중점 자체는 바로 2세 마필인 외곽에 있는 12번마 톱파이어입니다. 이 마필이 모든 경주 레이스에서 상대들을 압도할 준비가 돼 있어요. 주행심사부터 가능성 대비 전 불리했던 전개의 3착을 읽어냈었고 직전에 늘어난 1200m에서 또한 힘든 전개에 선입을 펼치면서도 끝걸음을 보였다는 거죠. 상대 마필들의 스피드는 볼 수 있지만 탄력에 대한 여유가 없는 데다가 12번 톱파이어는 힘에 대한 여유가 지금 갖추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선에서 오히려 이렇게 상대가 약한 구도라면은 차분한 선입이든 씹고 가는 선행이든 결정적인 탄력 면에서도 잠재력 면에서도 이번 레이스는 이 12번 톱파이어를 필두로 풀어나가셔야 된다는 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전권에서는 안쪽에 있는 2번마 아모르 파티가 우선 눈에 띕니다. 잘 뛰었어요. 이 마필은 주행심사보다도 데뷔전에서 발주를 받고 나서 상대들과 계속 충돌을 하면서 후미권까지 쳐져 있었던 전력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힘든 전개를 추입으로 올라왔다는 거.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연이었던 1600은 아쉬웠고 직전의 경주는 많은 관심 속에서 입상을 타진했었지만 결국 아쉬웠던 스피드를 보이고 나서도 아쉬웠던 3위로 마감을 했어야 했죠. 마주 입장에서도 상당히 실망감이 컸었고 결국 재밌는 것은 직전의 경주 이후에 아모르 파티 같은 경우는 28조에서 20조로 이적을 합니다. 이적을 담행하고 나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상태가 많이 올라왔어요. 상대의 페이스도 느려졌고 기본 의지와 능력 면에서도 보여줄 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번 아모르 파티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8번 파티어 라이언 같은 경우 레이스를 아예 장악하거나 따라가는 2선 외곽에서도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시하실 수 없어요. 이 마필 역시도 꾸준한 4전 동안은 입상은 없지만 스피드감이 항상 좋은 모습이기도 하고 이 마필 자체는 직전의 경주도 상당히 잘 뛰었었는데 마지막에 이겨내서 이제 거의 입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등과 2등을 차지했었던 당시 알파키가 원더풀 스파이 끝걸음이 좋아서 진 거지 이 마필이 못 뛰어서 진 게 아닙니다. 안 좋았던 이제 호흡기나 그런 부분들까지 좋아지고 있는 파티라이언도 이번 경주를 아낄 이유가 전혀 없는 모습이고요. 변수가 된다라면 이제 1번 후세장이 될 텐데 좀 아쉽죠. 1억짜리 고가의 마필 치고는 걸음발이 약합니다. 더군다나 스피드 혈통인 한셀의 자마인 것도 감안을 해도 좋은 능력이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마필 자체가 계속 힘이 차가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인코스를 부여받았다는 점에서는 역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번 경주는 12번 톱파이어를 필두로 풀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필들로 이 3두 안에서 내용과 전개면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장에서 좀 더 압축을 드릴 거고요. 변수가 될 수 있는 5번 명가대로라든가 안쪽에 있는 3번만
티즈라인, 10번마 초동러시 이 3두 중에서도 선복 복병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상태와 전개에 따라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당일 마필의 내용까지도 확인시켜드리면서 정확한 압축으로 도전해서 정리를 드릴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오늘의 오경주였습니다. 자, 잘 보셨죠? 아무튼 부산 오경주는 백동위원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그런 경주니까요. 꼭 예상에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경주의 1300m 부산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능력 상승세 뚜렷한 1번 동트자데이가 강력한 우승 후보로 나섰습니다. 과연 이제 거리겸이 없는 것이 흠이긴 한데 워낙에 직전 경주 발군의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건 인정을 하는 분위기로 가야죠. 그렇습니다. 뭐 대안이 없어요. 상대들 자체도 뭐 강하지도 않고 직전 11번에서 선행을 갔던 그러니까요. 마필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의심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죠. 또 기록도 59초 8이에요. 또 D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무튼 차세대 기대주 1번 동투자에는 축으로 인정하고 그럼 자 후차권을 깔끔하게 압축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관심마필, 훈련 우수마필 먼저 관심마필부터 백동일 위원 말씀해 주시죠. 1번 동투자자이가 레이스를 나설 수밖에 없는 구도죠. 무조건 선행을 주도할 거고 앞선을 정리해줄 구도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따라가는 마필들이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같은 선행권의 6번 링잉 플라잉이라던가 그 외에 뭐 외곽 쪽에 있는 10번 본나라라든가 그런 마필들 오히려 따라가다 지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선의권에서 응수할 수 있는 마필을 찾았을 때 저는 안쪽 2번마 담양최강을 말씀을 드립니다. 12번을 뛰면서 2번의 입상을 가지면서 5등급이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딱 그 선입 자리에서의 꾸준한 걸음으로 역습을 갔을 때 그 탄력은 매력이 있었던 전력이거든요. 모처럼 코스가 좋아졌고 선행권과 선두권을 동투자리가 정리를 해준다면 정말 오랜만에 해볼 만한 조건을 맞이한 이번 담양최강은 이 편성을 절대 놓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등짝도 진경 기수니까요. 저 역시 이건 좀 세게 보고 싶네요. 자 훈련 우수마필 정리해 주시죠. 네, 외곽의 9번마 미즈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마체가 좀 가늘죠. 430km대 나가는 마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전력이 계속 상승되고 있고 이번에 승급전이지만 이 마필 걸음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승급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안쪽에 1번마 동투자데이가 강력한 선행 승부를 한다면 9번마 미즈업은 빠른 스타트 이후에 2선 전개까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일단 전력 상승세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승급전이지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6경주는 뭐 어느 쪽으로 힘을 더 실어주냐 이건 이제 현장 상태를 최종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1번 동트자제를 놓고 이번 담양 최강과 9번 미지업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이변을 기대하기보다는 인기만을 좀 압축해서 그렇게 해서 총알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며 다음 7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1600m 부산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전 리빙TV 베스트 전문가 백동일의 금요 부산 특급 승부처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반부 넘어가는 시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초반부에서 말씀해주신 우리 대표님과 이제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실 그 자금 확보를 여기서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불려드릴 작정입니다.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뭐 수입 이닝이라든가 1번, 2번 뭐 바깥쪽에 있는 6번, 8번 뭐 여러 개의 마필들이 있어요. 이 마필 중 누가 살아남을 건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전개도 중요하지만 마필 각각의 그 내용들까지도 섭렵이 돼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거든요. 중심을 가져갈 수 있는 이 편성의 우위 마필도 분명히 드러났고 전개와 내용까지 확인됐는데 뭘 망설이십니까? 함께 하셔야죠. 자신 있게 때려드리겠습니다. 초중반부 만들었던 그 자금 백동일이 확실하게 7경주 중반부 자신 있는 승리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성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어려워요. 출주도 수 적다고 쉽게 봤다가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내용을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우리 백동일 위원이 아주 자신 있게 공략하는 거니까요. 행운의 7경주, 부산 7경주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8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승부처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메인 승부처인데요. 이번 부산 8경주는 메인 승부처 진수를 보여줄 우리 김영균 전문위원이 마련하는 경주인데요. 8경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8경주에 출전한 마필들 가운데 제가 봤을 때는 상태 덜덜한 그 인기마 그런 마필들이 몇 두가 보여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러한 마필들을 배제하고 공략을 한다면 이거 짭짤한 배당과 함께 충분히 적중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기대감을 갖고 공략하는 그런 승부처가 되겠는데
제가 훈련 내용을 봤을 때 요 마필은 반드시 노리고 가야 된다. 거기에 배당까지 같이 얹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필을 아주 강하게 노리면서 공략을 하겠고요. 일단 축 세워서 일감으로 배당으로 공략하고 후공 쪽으로는 인기권 마필들을 깔아두는 그런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김영균 전문위원께서는 금요일 정말 잘했죠. 네, 좀 뭐 다른 때보다 좀 잘했습니다. 예. 근데 일요일 날 조금 네, 그렇습니다. 어려웠죠. 난타전이고 뭐 현장 분위기도 사실 좀 그랬고요. 아무튼 금여경마에 강한 사람이니까 부산 8경주는 한번 시원하게 메인 승부의 진수를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며 9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경주는 1200m 부산 9경주입니다. 이제 인기마 접전 같은데 어느 마필을 경주의 축으로 세워야 될 것이냐. 요건 내용도 내용인데 아마 부산 9경주는 전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주 전개의 마술사 우리 백동일 의원에게 한번 이번 경주는 총평과 함께 자세한 좀 관심 마필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중요해요. 이번 편성 자체도 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습을 나서려면 맘먹고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많거든요. 안쪽에 있는 3번마 천년의 태양도 충분히 기습 나설 수 있고요. 마방 이적하고 나서 지금 열심히 준비했던 마필이라서 조심하셔야 되고, 뭐 5번마 가보데이부터 6번 신비한 바람, 뭐 7번 썬더레인, 뷰티풀 액트 외곽에 있는 두 마리까지 누가 선행 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능력적 우위를 가져갈 때 있다 할지라도 전개적 우위는 분명해요. 바로 안쪽 2번은 영천 히어로죠. 정말 뛸 때마다 놀라요. 스피드감도 좋지만 참고 타는 그 추임력뿐만 아니라 마필 스스로의 근성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빠른 레이스에 좀 더 강점을 가져가면서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레이스도 코스 이점 속에 누가 선행해도 상관없죠.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 유지해줄 이번 영천 히어로는 편성과 전개 이점에서 가장 우위에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힘도 좋고요. 뭐 매니 비자마고요. 뭐 하나 뭐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마필. 이제 단지 이제 체중과 이게 건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니까요. 또 마방에서 관리 잘했다니까 우리 또 백동일 의원이 핵심을 일단 뽑아주셨습니다. 자, 후차권 도전 마필 중에서 훈련 우수 마필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마필은 5번마 가보데이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 경주에서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었던 그런 마필인데 여러 가지 좀 휴양도 있었고 마필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았을 때였고요. 자,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전 주기로 돌아왔고 정말 뭐 소속적 강자죠. 아이스 마린이라고 하는 국산 2등급 마필하고 같이 병합을 하면서도 스피드 면에서 아이스 마린을 월등하게 앞서가는 그런 좋은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김초록 기수 안장이라면 뭐 아낄 이유도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5번마 가보데이의 또 선전을 기대를 해보겠고요. 최외곽에 있는 10번마 통일한구 마필 자체가 굉장히 끄는 습성이 강한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선행마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선행마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해줄 것이다. 마필 자체가 끄는 습성을 워낙에 강하게 내비쳤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10번마 통일한국에게도 뭐 선행 후 1순까지도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담이 높아졌고 네. 이 끌려는 습성도 문제지만 이 5번 가보데이가 먼저 선행을 나설 경우 그렇습니다. 이게 묘한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우리 또 백동일 처음에 서두에 언급해 준 바와 같이 앞선 다툼이 치열할 수 있다는 것이 변수거든요. 그러면 이번 영천 히어로를 놓고 분명히 때려먹을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필 좀 한번 오픈해 주시죠. 네, 우선 저는 최대 복병을 한번 오픈해 드리면 3번 천년의 태양을 앞서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이 마필 굉장히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 마필도 앞선에 가담했을 때, 뭐 장악했을 때 더 잘 뛰어주고 모래 피해서 2선만 가도 정말 잘 뛰거든요. 직전에 경주하고 17주 만에 나오는데 어디가 아픈 게 아니라 휴양을 가져가면서 마방 이적을 담행을 했어요. 33주에서 4주로 옮기고 이번 경주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착용했던 장구를 싹 다 바꿔버립니다. 이번엔 모든 걸 바꿔서 한번 던져보겠다. 근데 상대들은 무겁고 바꿨죠. 천년의 태양이 안쪽에서 이마필이 밀고 나왔는데 성공을 했다? 재밌어집니다. 3번마 천년의 태양은 주로와 상태에 따라서 최대 복병의 가치를 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4주 임금만 마방. 거기에 또 야무진 기수, 정동철 기수니까요. 뭐 등짝도 좋고요. 뭐 부담 없이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이 마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부산 9경주는요. 가장 중요한 건 전개입니다. 이 전개를 꼭 체크하셔서 최종 결정 내시고 또 현장 상태 꼼꼼히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10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400m 부산 10경주. 자, 이번 경주 인기마 접전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가
그렇게 쉬운 경주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전체적인 흐름도 한번 예상을 해주시죠. 네, 우선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까다로워요. 딱 봤을 때 정리가 돼 있는 듯한데 꼼꼼히 따져보면 뭔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이제 기존의 마필들이 부중과 거리가 올라갔고 뭐 주기가 늘어졌고 전개가 좀 불편해졌다는 그 단점 때문에 인기마 접전이 아니라 그 틈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은 필요해 보입니다.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 안쪽 3번 짜잔이라는 마필이 레이스를 주도하되 그 마필이 버틸 수 있을까요? 하는 이제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결국 안정적인 경주력에서는 7번 쏜살이 다시 한번 최선의 말머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참 신기해요. 이 마필은 마체가 이제 430kg대밖에 안 되는 얇은 마체인데 정말 지기를 싫어합니다. 계속 데뷔 초부터 상대방들과 막 부딪히면서 나오고 뭐 그렇게 나와도 이겨내요. 계속 직전의 경주가 승급전이었다는 거, 계속해서 무거운 부중을 극복해 왔다는 거, 또 다시 선입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7번마 쏜살은 이번 경주도 의지가 확인된 모습이라서 최선의 말머리를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낄 이유 없죠. 예, 맞아요. 요건 진짜 작은 고치의 매운맛을 보여주는 이 아디오스 찰리라는 이 혈통 자체가 확실히 입증을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저 역시 7번 쏜살은 끈기력은 인정을 하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자, 훈련 우수 마필도 체크를 좀 해주시죠. 네,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 그리고 이제 공백 후 출전이지만 훈련 내용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12번마 영성 파이팅. 지난번 경주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공백을 두고 출전을 하고요.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인데 물론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은 얘가 이제 쉬는 동안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우승할 때보다 이번에 훈련할 때 보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이고요. 상위 등급 마필하고 병합하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탄력이기 때문에 12번 영성 파이팅 역시 말 이름 그대로 파이팅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기 마필드에 대한 접전 그리고 또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또 경마코리아 회원 여러분들은 이제 배당 쪽을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고배당 노릴 마필들, 삼복승까지 연결할 마필들을 한 마리씩 좀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동일 의원부터. 네,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외곽에 있는 11번마 에블린. 이제 앞말인데요. 이 마필은 스피드 탄력 모두 여유가 좋아요. 휴양 공백전을 가지고는 있지만 재검 당시에도 걸음을 숨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전력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하니스 기수를 기승했다는 것 자체를부터 의심을 하셔야 돼요. 요하니스 기수는 항상 강한 추진을 요하는 마필에 탔을 때 앞서는 좀 몰아서 나가는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블린이라는 마필 자체가 상태 자체가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번 경주 중량이나 조건에서도 상대 틈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유전개를 가지고 있는 에블린 자체는 이번 경주 반드시 복병 세력으로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곱게 아니면 빠르게 강단 있게 딱 둘 중 하나네요. 자, 또 다른 마필. 네, 이번 경주 역시 뭐 승급전에 나서는 마필 한두를 또 추천을 드리겠는데 4번만 울트라 파워입니다. 리차드 기수 기승인데 지난번에 임성실 기수가 여유 있게 우승을 했고 자 이번엔 승급전입니다. 감량 3.5kg 거기에 계속해서 힘 있는 그런 발놀림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경주 상대는 직전 경주보다 조금 강해졌지만 4번마 울트라 파워도 그만큼 업그레이드된 그런 마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 선전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4번 울트라 파워를 리차드 기수가 기승을 해요. 그런데 임성실 기수가 직전 경주 낙승한 말을 왜 바꿔서 뭐 7번 쏜살에 타고 4번 울트라 파워를 왜 안 탔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에서 말씀드리면 임성실 기수는요 체중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한계 체중이 55kg입니다. 그것도 겨우 맞출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2kg 아무래도 승급전이니까 감량 이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량을 생각해서 리차드 기수가 기승한 거니까 이게 혹시라도 임성실 기수가 7번을 초이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체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꼭 체크를 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아무튼 부산 10경주는 우리 또 백동일 위원이나 또 김영기 전문께서 충분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명 위험 요소도 있고 또 난타전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또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당일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며 자 마지막 11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800m 부산 11경주는 우리 백동일의 끝장승부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끝장승부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정말 이 끝장승부가 적중만 하면 띵호한데 이게 여기서
낭패를 보면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정말 이 집 백동일련이 진데 그 어려운 걸 지금 승부처로 잡았거든요. 사실 걱정도 되고 기대도 돼요. 아무튼 우리 백동일련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승리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물론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이번 편성은 노릴 가치가 있다 느꼈기 때문에 그 말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경기로 선정을 했겠죠. 분명합니다. 8번 스타로드란 마필 기억하시죠? 스타로드란 마필은 제가 헬로비너스 직전의 경주 점핑성 출전 경주에서도 당일 67배 모쌍 144배를 정확하게 적중을 드릴 만큼 이 마필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이 마필에 대해서만큼의 애착이 정말 간 경주이기도 했었어요. 이번 경주가 실질적인 승급전을 치르고 있지만 여기서도 경쟁력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 이 마필과 함께 붙여먹을 마필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이겠죠. 안쪽에 있는 인기권 2두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보병권 몇 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스타로드보다 오히려 좀 더 좋다라고 느껴질 만큼 추적해왔던 마필 자체가 우선 마방의 내용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저는 스타로드를 주력으로 다시 한번 때려 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중심의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는 정말 자신 있게 현장에서 제가 오픈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마무리까지 확인하고 의지까지 확인하고 자신 있는 끝장승부 승리로 반드시 연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장승부다 보니까 분명히 현장 상태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현장에서 최종 압축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거 꼭 체크하셔서 11경주 백동일의 끝장승부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며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토요 경마 그리고 일요 경마에서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